네, 매주 금요일은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슈와 정책을 읽어줄 김인만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계속해서 부동산 소식이 뭐 거의 언론의 전면에 매일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는데 일단 네. 주간 동향 먼저 알아볼까요?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통계를 보면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도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예. 전국을 보면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6%, 예. 0.01%포인트 확대가 됐는데요.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을 보면 서울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5로 네. 0.02%포인트 살짝 더 하락폭이 더 늘어났고요. 그렇군요. 수도권 지역은 0.01% 늘어났는데 리포트 내용을 살짝 살펴보게 되면 이게 한국 부동산원 통계거든요. 네. 불확실성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확실해지고 있고 급매물 위주로 문의는 있으나 거래는 한산한 상황이다. 매물 가격 조정, 매물 적체가 심각하고 하락폭은 확대되고 있다라고 리포트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급반전은 없다. 1월이 되더라도 이게 1월 마지막 통계인데 2024년 1월이 지나도 부동산 시장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어떤 뭐 조간을 보니까 네. 부동산 뭐 서울 지역 주요 지역 4년 전 가격으로 다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4년 전으로 돌아가면 몇 년입니까? 18년으로. 2018년인데 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아니 18년은 아니죠. 2020년. 2020년인데 2020년으로 돌아간 지역이 일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얘기를 서울이 다 돌아갔다 그러면 안 되고 2020년 가격으로 가려면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0% 정도. 그러니까 2021년에 대부분 지역들이 이제 신고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많이 올랐죠. 그때 대비해서 이제 한 70%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일부 지역들 뭐 노원구 상계동이나 창동이나 이런 외곽 지역들은 일부 단지들은 그렇게 나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관심이 있는 뭐 강남 4구나 또 이게 마용성 이런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 나왔다는 게 벌써 불안 심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동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특정 지역이다 많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특정 지역이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는 헤드라인을 보면 또 많이 불안하죠. 네, 저희들 뭐 기자들이 하는 속어로 초를 많이 신 것 같아요. 11월 주택 통계 나왔는데 미분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또? 네, 이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 12월 매월 국토부에서 이제 월간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 매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2월 통계가 1월 말에 나왔는데요. 네. 통계 내용은 이제 우리가 미분양은 PF하고도 좀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은데 예.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네. 작년 1월에 7만 5천 호 정도 이제 전국 미분양이 저 늘어났다가 차트에 나오는 녹색 그 차트가 저 맞습니다. 네. 녹색 미분양인데 네. 7만 5천 호까지 늘어났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네. 11월까지 5만 8천 호까지 감소를 했는데 해프리면 12월이 늘어났어요. 6만 2천 호로. 그렇군요. 한 7.9% 정도 늘어나서 이게 네. 단순히 7.9% 늘어났다는 것도 문제지만 추이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네요. 감소하다가 추이가 바뀌었다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냥 전체 미분양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은 지방이 계속 늘어났고요.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은 계속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수도권 지역 미분양이 만 31호로 무려 한 달 전보다 11월 전보다 43.3%나 늘어났다는 점은 그렇군요.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서울은 9%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인천하고 경기도에서 좀 미분양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침체된 분양시장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중공문 미분양. 그렇죠. 미분양이 발생하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도 미분양이 남아있는 미분양인데 중공문 미분양도 3.7%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악성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좀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2월이잖아요. 네. 2월, 3월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2월 3월 통계는 이제 1월에 결과. 그렇죠. 1월 통계부터 시작하는데 1월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대책도 발표되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예. 요거는 12월 통계고요. 네.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1월
그 다음 달에 나오는 2월 통계를 가지고 그때 반전을 하지 못하면 본격적인 침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에 성공한다면 또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집계되는 방식이 좀 미분양 집계가 좀 달라진다면서요? 네, 미분양 집계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되는 집계가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아무리 개선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미분양 자체가 뭐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네. 좀 예의주시해서 1월, 2월 통계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인데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네네. 폐지를 하기로 하는 가닥을 잡았다가 이게 무산이 되면서 네. 이것 때문에 많이 청약을 하고 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4만 8천 가구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좀 구제책이 좀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입주 3년 유예를 하자. 3년을 위하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매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가 패키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을 받게 되면 전매를 제한이 걸리면 분양권을 팔지 못하게 되고요. 예. 그게 뭐 3년, 5년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매 제한은 풀렸습니다. 작년 4월에 그렇죠.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예. 풀렸는데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니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주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분양권을 못 파는 거고요. 그러네요. 입주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잔금을 할 때 되면 자기 자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세입자 그렇죠. 전세를 맞춰서 하는데 전세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실거주를 해야 실거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가 올해 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입주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러네요. 정치권에서 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우리 4월이 총선이다 보니 예.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대로 두면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3년 폐지는 아니고요. 3년 유예해서 좀 나중으로 기약하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유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냐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3년 유예를 할지 팔기 전까지 거주하면 될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조만간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작년부터 이제 올해 이제 적용이 됐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출생아 대책, 네네. 출생아 대출, 네, 신생아 대출. 신생아 대출이죠. 네네. 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렸다 그러던데요. 첫날에 뭐 서버 마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첫날이니까 네. 이걸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거든요. 있죠.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첫날에 이제 딱 오픈이 되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몰려서 네. 서버 뭐 마비까지 됐는데 뭐 대출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 부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고요. 그 연소득도 있습니다. 그 연소득의 자산 기준이 아마 4억 6,900만 원인데 요거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네.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데요. 네. 이제 좋은 거는 금리입니다. 네.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1.6에서 2.7%. 오. 그리고 8,500만 원 초과가 되면 2.7에서 3.3%인데 연봉이 낮아질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을 받습니다. 연봉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 예. 1.6% 정도 받으니까 연봉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래도 뭐 2.7%만 해도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네요. 이게 27조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어느 정도 주택 가격 하락을 막는 데는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낳아야 됩니까? 아니면 태중에 있어도 해당이 됩니까? 그거 궁금한데요. 네. 낳아야 됩니다. 낳아야 그러니까 돼요?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어야 나와야. 되는 거고요. 태아 상태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양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입양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양하셔도 되니까 직접 출산하셔도 되고 또 좋은 의미로 입양을 하시는 분들도 인정이 되니까 입양도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대출이 특례가 5년이라는데 5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5년 이내는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좀 네.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 5년이 너무 짧지 않을까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자녀를 출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네.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해주고요. 기간 또 5년 늘려줍니다. 그러면 세 자녀가 되면 15년까지 특례 기간을 인정받게 되고 그러네요. 금리도 더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부동산하고 맞물리는데 더 예. 크게 보면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그렇죠. 출산 많이 해라. 출산 그렇죠. 많이 하면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정책이고요. 단순하게 뭐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인데 네네.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특례보금자리보다 특례보금자리가 이제 4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죠. 예.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보다는 조금은 약할 것 같습니다. 기대할 만한 이슈죠. 2월에 주목할 청약단지. 청약단지 어디일까요? 좋은 게 좀 그동안 많이 좋은데 나옵니다. 많이 소개를 해주셔갖고 네. 제가 방송 후에도 한번 찾아봤어요. 아 진짜요? 예, 아, 그동안 또. 이번에도 좋은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예, 예. 사실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물량들인데 좀 밀려서 예. 올해 좀 많이 나옵니다. 강남권에 특히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메이플자이고요. 서초동에? 네, 서초동에 이제 핵심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뭐 둔촌 현대 리모델링하는 단지도 나오고 성내 5구역이죠. 뭐 그란츠 리버파크, 강동구, 강남 4구에도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네. 수도권 뭐 경기 인천 지역에도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메이플자이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예. 우리 강남에 가면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예. 고속버스 터미널 좌우에 보면 좌측에 레미아 퍼스티지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렇죠. 우측에 반포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있죠. 옛날에 5층짜리 반포 주공 아파트 이제 재건축을 해서 랜드마크 아파트로 이제 자리를 잡은 아파트인데 반포 주공 북쪽에 바로 위에 있는 단지가 메이플자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치가 굉장히 좋죠. 엄청 좋네요. 위치가 좋은데 더 좋은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요. 그래요. 네. 아마 조합원이나 예. 시공사는 싫어할 수도 있는데 예. 우리 분양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굉장히 저렴하겠죠. 일반 분양은 162가구. 162가구밖에 안 나오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조합원들이 좀 많이 선점을 아, 했는데 이거 경쟁률 높겠는데요. 경쟁률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6,800에서 7천만 원 정도인데 단순 가격은 높아요. 절대 가격은 높습니다. 전용 59가 17억 4천인데 그러네요. 이게 강남의 핵심 지역의 부촌의 한복판이다. 그러면 주변 시세를 보니까 반포자이가 3.3제곱미터당 지금 1억 정도 합니다. 2008년에 입주한 아파트거든요. 3천만 원 차이가 있네요. 벌써. 그렇죠. 근데 입주 연도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새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고. 3천만 원 차이면 적어도 30에서 40% 정도는 저렴하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네. 많은 분들은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항상 드리는 질문이지만 이 청약을 해서 네. 운 좋게 정말 로또라고 말할 로또죠, 정도로 로또죠. 이게 네. 당첨이 돼요. 네. 근데 이걸 잘못해갖고 이걸 신청을 잘못하거나 뭔가 누락을 해서 이 서류 누락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거 진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실수를 할지. 일단 이게 우리가 궁금해요. 청약할 때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나오거든요. 나오죠. 입주자 모집 공고는 반드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 내용을 보면 청약 자격, 분양가, 옵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네.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게 날짜입니다. 날짜. 날짜. 입주자 모집 공고 날짜를 확인해야 되는데 왜 네. 날짜를 확인해야 되냐면 어디서 부적격이 많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 세대주. 세대주. 본인이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 청약이 되거든요. 예.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만 청약이 되는데 예. 세대주를 바꿔놓고 이게 옛날 자기가 세대주인 줄 착각하고 이렇게 청약하시는 분들이 예.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본인이 세대주인지 배우자가 세대주인지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예. 우선순위가. 그러면 거주하다가 잠시 경기도나 인천에 이사 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기간이 헷갈리니까 서울에 몇 년 내가 예전에 5년 살았으니까 문제 없겠지? 라고 해서 또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전입신고하고 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그 날짜가 연속해서 2년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 원래 서울에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군요. 이제. 안 되죠. 그리고 청약 접수일이 있으니까 나는 청약 접수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딱 2년 이내가 예. 아니라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모집 기준일이 공고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청약 접수일이 아니라 예, 예. 모집 공고일로 그 기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점은 미리미리 좀 계산을 하고요. 예.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셔야지 예. 부적격되면 청약 통장도 날리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청약할 때 정말 많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네네 맞습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면 네. 이게 지금 우리 올해 이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는 정말 그 신중하고 또 그렇죠. 조심하고 네네. 봐야 되고 그다음에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미국 금리 정책도 봐야 되고 아, 맞습니다. 우리 금리 정책도 봐야 되고 네. 경기 동향도 봐야 되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올해 그 부동산을 그 예상하기에 가장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 중요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가장 중요할 것 금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이제 집값이 꺾였단 말이에요. 예. 꺾였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꺾였습니다. 같이 갔죠. 이게 뭐 호랑이는 곶감이라고 사실 곶감이 뭐 호랑이가 곶감 무서워하는 건 아닌데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떨어질 때가 됐는데 조정될 때가 됐는데 마침 금리가 올라가면서 트리거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맞아 떨어졌거든요. 거의 그럼 연동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많은 분들이 금리만 내려가면 집값이 다시 뭐 급반전을 할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언제 내리느냐, 네. 얼마나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올 상반기에 내린다면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반등폭이 좀 커질 수도 있겠죠. 아니 어제 FOMC에서 나왔잖아요. 네. 얘기했잖아요. 쉽지 상반기 않잖아요. 아니고 네. 6월 정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시사를 했어요. 그건 미국이니까 이제 우리는 더 힘듭니다. 우리 연동돼야 되니까 거의 가늠을 해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 2%포인트 정도 미국하고 금리가 차이가 벌어져 나니까.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상반기 인하해도 훨씬 속도가 느릴 거라고 반영 우리는 속도가. 하반기에 할까 그렇죠. 말까인데 맞아요. 미국이 하반기에 하면 우리는 올해 안 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올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안 된다. 오히려 또 인상을 한다.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이 될 수가 있고요. 제일 문제는 금리가 한두 차례 인하가 됐는데 처음에는 살짝 반등하다가 또 힘을 쓰지 못하고 침체가 되면 그때는 더 당황하면서 더 많이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 우리 진행자 PD가 네. 아까 청약 빠뜨리는 게 있다고 네. 청약 주요 단지 그 소개 다시 한번 해달라는데요. 아, 청약 주요 단지요? 뭐 빠뜨린 게 뭐가 있을까요? 청약 주요 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수도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도 이제 서대문에 또 네. 있고요. 수원의 북수원 뭐 이목지구에 네. 아파트도 나오고요. 이천 평택에도 나옵니다. 평택 푸르지오도 나오고요. 예. 고양시도 나오고 예. 인천에도 뭐 송도하고 금단신도시 이편한 세상 금나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뭐 예. 지방에도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2월에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 저 수도권 중에서 제일 좀 예상하시기에 좀 핫한 지역은 어디예요?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듯이 예. 메이플자이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건 서울이고. 그건 로또고요. 예, 여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예. 분양가는 일단 제가 아직 모집 공고가 안 나온 단지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양가 경쟁력, 입지 경쟁력을 봐야 되는데 예. 저는 가급적이면 좀 아파트 단지들이 좀 모여 있는 곳들, 뭐 수원 이목지구라든지 큰 단지. 네, 평택이라든지 뭐 인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도하고 금단신도시 쪽은 또 실거주자 목적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제작진들이 수도권에 관심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거 빼놓으셨다고 빨리 좀 해달라고 사인이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말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